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두 번째인데요. 네. 두 번째다 보니까 긴장도 조금 더 그전보다 풀린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좀 더 편안하지만 좀 더 저돌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고 싶어서 오늘 또 좀 질문이 좀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도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그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치겠어요. 아니 뭐 제가 미치겠다는 게 뭐 저기 힘들 정도로 하는 건 아닌데 걱정되죠. 네,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잘은 모르지만 군사제재까지 지금 한반도 전역으로다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러시아 마찬가지, 중국 마찬가지, 지금 뭐 대북 제재에 대한 거 전혀 뭐 풀지 못하고 뭐 더 자력갱생 위주로 지금 북한은 완전히 돌아섰고 그러다면은 뭐 솔직히 만만한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말로 해서 안 되면 뭐 좀 충용요법을 준다고 도발을 자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전 시간에 저도 이제 북한 하면 도발 그러면 흔히 이제 저희들 같이 일반인들 생각할 때에는 뭐 사이버 테러, 국지 도발, 또 뭐 흔히 생화학 무기 또는 또 북한이 자랑하는 어떤 그 포탄, 뭐 포탄 쪽이 있잖아요. 장사정, 뭐죠? 장사정포, 장사정포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는 우리 또 한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GOP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지라든지 어떤 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발이 또 분명히 자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뭐 대한민국도 술렁술렁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경기가 또 안 좋은 쪽으로 파국이 들고. 그럼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또 직격탄을 또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다 연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면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정치 이념적인 부분으로다가 이해하면 그럴 수 있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인들은 그렇지만은 저희 생업에 달리는 사회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생계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도발.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 이거죠? 네, 그전 시간에는 항상 도발을 할 것이다. 항상 여태까지 해왔고 필요할 때마다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뭘로 솔직히 이 와중에 어떤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궁금해지네요. 그냥 호기심이죠. 정치 입장에서는 또 이거는 아주 중요한 호기심에 이거는 우리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그 호기심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만약에 도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솔직히 다 우리 이웃 식구고 우리가 가족인데 혼자 사는 것들은 다 사회와 연결돼가지고 거래망 무슨 그 생산망 다 연결돼가지고 하는데 화를 하나 이루고서 모두 살고 있는데 테러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이버 테러 있죠. 국지 도발, 연평도 폭격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중 도발. 잠수함을 위한 잠수함도 솔직히 가능성 있죠. 또 잠수함을 통한 수중 도발.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 무기 도발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얘는 국제적 고립을 더 이거 다치는 순간에 핵과 버금가는 그 말하자면 제일 궁리시되고 있는 무기거든요. 이런 거 있죠. 장사정포 이거 한번 했죠. 저분들이 이제 그 싸댔으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GOP 같은 경우는 우리 지뢰 그거는 솔직히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려오던 뭐는 그 맞아요. 또 장마 때고 또 무슨 지뢰 같은 거 목한 지뢰 같은 거 또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도발이거든요. 자기네가 심었으면 군사적인 그 폭발물에 대한 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한 것도 대방에 대한 그건 도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그 군장 다리다 그절단되고 나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저기 어디면서 이슬람 무슨 단체가
네. 자기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데 드론에 의한 폭격. 이게 지금 현재 테러리스트들이 아주 중요한 테러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놈들이 드론 몇 번 대한민국에 뛰어댔죠? 뭐 어떤 정찰 목적이든 뭐든 몇 번 드론이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뉴스에도 다 나와 있댔잖아요. 이 드론이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소음도 없고, 네? 리더도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도발. 네, 드론 도발 같은 거. 내가 끔찍합니다. 어제니까 사우디 유조 그 기지 유조 기름과 관련된 시설을 드론이 폭격했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반군들이 정규적인 국가 시스템도 안 갖춘 반군 세력들이 자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난 이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게 드론에 의한 공격을 하지 않겠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은 정책적으로 테러를 자기네는 혁명의 위협이라고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국가가 보기에는 저건 테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묻지도 않고 선전포고도 없이 막 들이한 거 아니에요, 이거다. 회담을 몇 번 해보다 결렬되면 이제 선전포고를 한다 하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다. 이제 드론에 의한 도발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난 봐요. 어쨌든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저 체제를 핵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이 쓰고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그 테러를 집행하는 그 도발을 집행하는 단에서는 다 선택해서 이용하고 소위 자기네의 그 지형 조건이야 뭔가 이게 한반도 환경에 맞게끔 그걸 이용하고 실험하고 하는 그 행동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대남 전문 김영철인가요? 네, 김영철입니다. 이거는 또 천안함의 또 주범이라고 하죠? 얼마나 그 고약한 것들이에요. 남의 나라 정상 그 해상 임무를 수행하는 거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밑으로 들어와서 잠수함에 의한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때 2010년도죠? 10년도 천안함 폭증 사건. 그때 그 이명박 정부일 때 그때 오이사 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무역적인 모든 거를 전부 다 저기 한 거죠? 제재하고 다 하고 했던 건데 지금도 그죠? 지금도 해지가 안 됐을걸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해제하자는 측이 있고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측이 있는데 아직은 해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게 더 우시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안 하든 하든 다 해주는 거 하든 안 하든 제가 때는 크게 상징적인 그런 거 그냥 상징적인 부분인 것 같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어떤 대북 지원 같은 경우는 다 오케이잖아요. 특히 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은 물론 보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북한에 만약에 1년치 500만 톤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치자면 한 130만 톤 정도가 좀 부족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양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떤 군량미 우리 북한으로 치면은 이제 군인들이 먹는 어떤 군량미 거기까지도 이제 부족해서 거기서 이제 내주는 실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되죠. 북한은 모든 식량이 지원으로 들어오든 자체 생산했던 첫째가 군량미를 떼놓는 거예요. 군량미를 무조건 떼놓고 그 다음 걸 가지고 배급을 해요. 지금은 그런 것도 군량미가 부족하니까 더 절실한데. 이게 대북 제재가 이게 식량 지원.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이가 무슨 1000만 톤 무슨 쌀을 생산해서 이 밥에 고기 국 먹인다고 노래를 반평생 부르다가 죽었거든요. 저 체제는 저게
저체제는 시스템상, 그 국가 비전상 식량 문제를 영원히 해결 못해요. 저거 없어지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항상 얘기하는 게 경제제재 먹고 살려고 경제제재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공급을 많이 받아서 수혈을 했다 치지만은 지금같이 이렇게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압록강, 두만강 그런 데 이용해서 좀 무역이라고 했잖아요. 공식적 무역도 있고 다 밀수죠. 밀수죠. 예. 뭐 그런 부분 항상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자력갱생, 그때 말하자면 자력갱생으로 돌아서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발을 감행하면서 또 이제 자기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체제 유지, 체제 유지가 그거 얻을 거 없고 뭐 이러죠.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뭐라고 하죠? 설명이 안 되네. 잠깐 어쨌든 지금 뭐 저 정권도 저 식량난이 위급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김일성 족속은요, 식량 하나를 지원받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양보하는, 뭐 자기네가 말하자는 국가 비전에 관한 걸 양보하는 짓은 안 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식량을 주겠다는데도 저렇게 욕을 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 이게 받아먹다가 주는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주기 싫다고 뚝 잘라버리면 또 못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력갱생은 북한이 김일성이 말하면 항일 빨치산 때 1930년대부터 자기네가 내세우고 견지해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고유한 투쟁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자력갱생하는 거예요. 자력갱생이 뭔지 알아요? 내부에 봉쇄가 경제버릇에 식량봉쇄 다 초통같이 들어가도 우리 걸 돌고 손으로 기계를 만들고 손으로 만들면서도 돌면서 경제 벌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력갱생이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력갱생 북한 주민들한테 새로운 소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쭉 듣다 또 자력갱생이야 아무것도 없구만 이렇게 돼요. 한국 사람들 자력갱생 김정은이가 이거 하노이 회담 실패한 다음에 자력갱생 들고 나왔다 해서 큰 전략적 무슨 조난이나 이런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원래 자력갱생이에요. 저거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들은 자력갱생이에요. 자력갱생 강공분투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식량 지원은 모르겠어요. 저체지가 300만 이상이 굶어 죽을 때도 시신궁전 짓는데 무슨 바로 몇 천만 달러를 쳐온 거 보면 저 핵 지키고 저 세습 체제를 지키는 데에서 그걸 내놓지 않으면 식량을 안 주겠다 해도 쟤들은 식량을 버리면 모르지 저걸 안 버리는 족속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인도주의자들이 많아서 유엔이요 뭐요 특히 대한민국에 인도주의자들이 많아서 자꾸만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어찌 보면 빌어먹는 주제에 또 따져요. 응. 받겠다, 안 받겠다, 우리를 뭐라고 하려고 한다, 뭐 준다. 지금 계속 그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면 주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더 주고 싶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그 식량 지원은 하겠다고 유엔에서도 와서 그러는데도 계속 욕하고 미국 욕하고 미국에서 빨리 떨어져서 우리 민족끼리 해야지. 그거 미국과 그렇게 하면서도 식량 뭐 주겠다는 건 하나의 무슨 그 어떤 기만 행위고 그런 걸로 자꾸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두 번은 통했지만 유엔 식량 지원이 들어간 게 90년대 처음부터인데 2010년 지났어요. 19년이지. 19년, 20년 동안 그 지랄을 해봤으니 주는 사람들이 별로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발은 계속한다. 저들이 지구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고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후의 수단도 이 대로밖에 없다는 게
저체제의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니까 도발은 맨 철저히 테러에는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식량을 준다고 해서 테러를 안 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북한이 그 행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식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저는 식량을 인도적 차원으로 네. 봤을 때는 줘도 네.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김정은 체제 존속으로 이루어지는 식량이면 네. 저는 반대인데 네. 그게 고스란히 우리 북한의 네. 국민, 인민들한테 쓰여지는 거면은 네. 오케이.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저는 금강산 개발하고 개성공단은 저는 그건 안 되죠. 그죠? 네, 왜냐면은 그게 또 체제에 또 존속에 또 체제 유지, 핵, 네. 무기 완성 같은데 자금이 거기밖에 들어가. 근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금강산 개혁적인 다시 또 하자. 네, 그렇죠. 그리고 개성공단은 뭐 모르겠지만은 또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또 계속 불을 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게 다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 체제 유지하는데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좋지만 뭐 하면 좋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난 제일 억울하고 또 억울한 게 휴전 협정에는 동족이지만 분명히 적국인 북한 경지 안에다가 어떻게 그런 공단을 세워요. 8년 전이면 가루 타고 짓든지 그 조국 영토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거 삐걱거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결국 계속 개성공단 주고 협박질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됐다 철수하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해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웃기는 거고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난 얼마든지 갖다 줘도 좋다. 그러나 철저한 분배 감시 시스템을 북한이 요구하고 다 세우고 감시 요원, 분배 요원들이 외부에서 직접 들어가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식량이 그냥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그냥 연장선에 대한 식량이 아니라 인민들한테 그 보고 그게 골고루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주면 이거 불가능하면 그렇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체제를 세울 때까지 하지 말라 그거예요. 왜냐면 이게 식량 들어가서 다 내주죠. 다 사진 찍어요. 집에 가죠. 키로수 아무개 집은 몇 킬로를 가져갔다 이게 다 있거든요. 쫙 철수하면 그 집을 돌면서 그걸 다 또 걷어요. 북한은. 그런 나라라니까.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다 걷고 너 5kg 아껴 가져간데 4.5kg밖에 없다면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다시 걷어가서 자기네가 국가적 이익에 체제 유지에 이익에 맞게끔 재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것이면 북한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밥감에 밥을 끓여서 밥술 또새 입에 걷어 있는 것까지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이 인도적 지원, 그거 다 인도적 지원이면 어떤 국가, 특정 단체 다 국민이 내 성금이나 세금에서 나오는 돈 아니에요. 그걸 낸 사람들이 내가 낸 쌀로 북한 주민이 굶어가지고 북한 주민이 바란수를 먹었구나. 떡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우리가 더 크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결국 도발로 간다면 도발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도 같아요. 요새 북한 문제 놓고 또 미중 문제 놓고 이 증시업을 널뛰게 하잖아요. 뭐 우리 은행 거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놓고 할 때 사람이 정치를 이런 환경을 정확히 할까 지혜롭게 대비하고 빠져나가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는데 내가 반테러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테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테러는 분명히 한다는 거. 내가 이 TV 볼 때 드론 위한 그 폭격하는 거 보고서 저 북한 놈들이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일 적성에 맞는 테러 방법이기도 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은 해봐요. 북한에 어떤 거로든 도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이게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반감을 가지 않을까. 여태까지 물론 해왔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그건 맞아요. 그 정부의 테러에 대한 감지되는 순간의 대응, 단호한 대응 의지와 그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 의지가 대한민국 국민을 더 뭉치게 더 지지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 말에 썰물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내 같은 사람이 말하면 좋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난 그런 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은 좀 해요. 항상 북한은 외교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솔직히 이제는 신뢰도 안 가고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내준 몰래 볼 거 있어요. 작년인가 평창 올림픽 때는 동계올림픽 때는 난리가 났잖아요.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 약발이 그 1년도 안 가서 이렇게 됐어요. 쟤네는 성질도 급해. 그 지구력이 없어. 그만큼 각박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오늘 더 물어보고 싶고. 글쎄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 다른 거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냐면, 이거 이제 갑자기 이제 약간 다른 질문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별장을 갔었잖아요. 별장.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대한민국 쪽에서도 그 김일성 또는 이런 별장들이 남아 있을까요? 있어요. 별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김일성 적석이 여기에 내려와서 별로 묵은 적이 없잖아요. 별장이 있을 수 없죠. 별장은 없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올라왔지 그 적석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호텔에 묵었지. 글쎄 여기 6.25 때 일시 강점식에 지났다는 별장은 있다고 그래요. 저 포천어둠인가 있다고는 하는데 전시에 진 게 뭘 똑똑하겠어요. 별장이라고 봐야 되겠는지 숙소라고 봐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 글쎄 저것들이 내려서 무슨 모르겠어요. 전 얼핏 그냥 별장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그냥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없지요. 여태까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각하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새 대통령이 다 서울 방문한다고 노래 부르다가 다 성산된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서울 방문 꼭 된다고. 이번에 문재인 각하도 시급한 빠른 시일 내에 온다. 작년 9월달에 갔다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오는 건 둘째치고 회담 자체가 이제 불투명하게 됐으니까 저는 안 내렸죠. 김정은 동생 김여정 있잖아요. 그때 그 러시아 회담 때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좀 많이 아픈 사람이죠. 여정이가 요새 TV에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리고 이게 얼굴을 보면 옛날에 했던 그 사진 동영상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지 오빠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죽어나자니까 좀 피곤했겠죠. 현재 김여정이는 아픈 사람 같아요. 김여정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숙청됐니 어쨌니 김여정이는
이제 당 내부 사업을 보는 대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옛날 김정일, 김경희 때 김경희 역할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축축하게 이제는 김여정이가 김정은이를 대대해가지고 당 사업 전반을 내부에 앉아서 보는 그 지위에 들어갔다고 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도 들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건강이요. 응? 한쪽 측면에서는 환자 같아요. 임신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요. 이거 다크서클도 심하고 완전히 마르고. 임신할 때 그렇게 돼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래요? 나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 다크서클 쫙 피고. 환자 같은데요? 제 눈에는 환자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 환자일 수도 있는데 네. 아파 보여요. 정확한 거는 당 내부 사업에 들어가 앉아서 내부에서 한때 김정일이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후계자로 추대돼서 당 내부 사업 전반을 장악하고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김여정이 제거될 이유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는 뭐 죽었다 하면 뭐 몇 달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람 이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딱 김정은한테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항상 봐야 돼요. 김여정 땅이요, 체룡이요, 가서 올라가서 떨어져서 아무 의미 없는 나라가 그 분석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저는 근데 단지 궁금해서. 궁금하죠. 예, 그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요. 뭐 이거는 뭐 누구든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 통해서 그냥 듣고 싶었던 거죠. 다른 언론에 이런 데서들이 막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당 내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안을 들어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요? 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내부 사업 내부를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 앉아있는 거 내부에 안 나오고 자꾸 두 오람누리가 계속 나와 다니니까 북한 여론도 나쁜 거예요. 김정일 때는 김정일 때는 김경희는 절대 저렇게 안 나댔는데 아니 어떻게 됐는지 둘이 다 나대고 다닌다고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정일이가 그렇게 오래 집권하는 기간에 김경희가 한 번도 웬만한 석상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 때는 갔는데 러시아 회담 때는 그때부터 내부 여론이 다 수식돼가지고 오람누이가 저렇게 패치고 다니니까 TV만 틀면 김여정이가 어떻게 나오고 TV만 틀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니 한국 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암암내 북한 사람들한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여론이 좋겠어요? 김정일 때도 저러지 김정희가 있을 때도 저런 꼴은 안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는 과거의 김경희 역할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은? 괜찮아요. 그 족속이 심장마비 걸려 죽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는 족속이라니까. 김일성이 심장마비, 김정일이 심장마비,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하고 앉았을 때 씩씩하고 저는 거 볼까 얘도 심장계통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김여정 문제는 내가 이제 말한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또 한번 또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있으면 항상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문제들인 거예요. 비폭격이가 왔니 갔니 이건 식상한 얘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